그 반지 어디서 났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셨어요. 아빠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무너져 내리고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감춰온 9년 전의 비밀, 그리고 병든 여인의 곁에서 자라온 아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멀고 먼 시간의 강을 그들은 건널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연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32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과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내 5대 건설기업 중 하나인 대성건설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경영학 서적들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자료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자신의 회사가 건설한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어머니 박미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최 회장님 따님을 소개해 주려고 해. 올해 30이고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돌아왔단다. 아주 똑똑하고 예쁘다더라.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어머니의 소개팅 공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 생각이니? 이제 35이잖아.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박미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 일도 본격적으로 배워야 하고 가문을 이어갈 생각도 해야지. 아무나와 결혼할 수는 없어. 우리 집안에 맞는 품격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해. 명문가 혼처를 찾는 것은 박미연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감을 물색하는 것이 그녀의 주요 일과 중 하나였죠. 어머니, 저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고. 무슨 계획?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니? 박미연의 예리한 질문에 도연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은 언제나 정확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아직은.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라. 내가 대학 때 좋아했던 그 평범한 여자는 이미 끝난 일이야. 9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오늘 저녁 7시에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어. 절대 늦지 마.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어머니, 정말 가야 해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집안이야. 최 회장이 우리 회사 협력사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고 앞으로 사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은주의 환한 웃음과 순수한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넌 정말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구나. 도연은 사진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지 벌써 9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은주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그래서 은주의 사랑은 더욱 순수했고 진실했습니다.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도연은 후회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밝혔다면 은주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은주만큼은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랐거든요. 도연 대리님, 회장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비서실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32층에서 3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마음을 추스렸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 김석호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형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예리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도연아, 앉아라. 네, 아버지. 도연은 아버지 앞에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실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넓었고 벽면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 실습을 나가야겠다. 책상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와라. 김 회장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 세입자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재개발 예정 구역의 세입자 명단이야.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을 직접 만나보고 상황을 파악해와라. 우리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도연은 파일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계자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회사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발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도 함께 고민해야 해. 그래야 진정한 기업인이 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꼼꼼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이 집은 꼭 가봐야 해. 김 회장이 파일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특정 주소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 보여줬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 주소였죠. 여기 사는 분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혼자 사는 젊은 여자인데 아이도 있고 말이야. 생활이 매우 어렵다더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와라.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면이 그는 좋았습니다.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다른 재벌들과는 달리 김 회장은 항상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도연아, 너도 이제 35이야. 슬슬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도 어머니 편이세요? 편이라기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 말이야.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아버지의 부드러운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처럼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단순히 가문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알겠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라.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도연은 파일을 들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평범한 현장 학습으로 보였지만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가 정해준 소개팅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최 회장의 딸 최유진은 정말 아름다웠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대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은주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죠. 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단하세요. 도연은 예의상 대답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땠니? 유진 씨가 마음에 들었지? 괜찮았어요. 괜찮다는 게 뭐야? 좋았다는 뜻이야? 별로였다는 뜻이야? 어머니, 한번 만나본 걸로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보자. 이번 주말에 골프 치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지겨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현장 실습을 나가는 날이었죠.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운전기사를 두고 굳이 지하철을 탄 이유는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해야 하겠지. 도연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시장에 가는 주부들을 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운전기사가 태워다 줬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낡은 연립주택들이 즐비했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삭막하지는 않았어요. 곳곳에 사람들의 생활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도연은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2층 연립주택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계단마다 놓인 화분들에서는 꽃들이 피어 있었죠. 가난하지만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자신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들, 작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만 정겨워 보였거든요. 이 골목 끝에 있다고 했는데 도연은 아버지가 준 파일을 다시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이 주소 아세요? 도연은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거기면 저 골목 끝에 있어. 2층짜리 연립주택이지. 그런데 거기 젊은 아가씨가 많이 아프다던데 웬일로 찾아가나? 네, 회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그 집 정말 어려워.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연립주택이었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도연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외출하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눌러봤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나온 김도연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도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누워 계세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은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은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도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는 반지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 반지는 분명히 자신이 대학교 4학년 때 직접 만들어 은주에게 선물했던 것이었거든요. 당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은세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워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죠. 은주의 생일 선물로 주려고 밤새워 만들었던 그 반지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났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셨어요. 아빠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죠. 혹시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엄마와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아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전혀 되지 않았죠. 9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은주가 갑자기 사라지던 그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이 끊어졌던 그 충격적인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린 자신이 만든 반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앉으려는 순간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액자 하나가 도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액자 속 여자는 바로 서은주였거든요. 조금 더 야위어 보이고 머리가 짧아졌지만 틀림없는 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9년 전 그 환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피로함이 역력했어요. 저 사진 속 분이 어머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우리 엄마예요. 예쁘죠? 아이는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야 보니 눈매가 낯익었죠. 자신과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어릴 적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김준호예요. 김준호? 성이 김씨네요. 네, 엄마가 김씨래요. 저도 김씨고요. 도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성을 물려받은 아이, 은주가 간직한 반지, 그리고 아이의 나이까지. 준호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올해 9살 돼요. 계산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9년 전 은주가 사라진 시기와 아이의 나이가 완벽하게 일치했죠.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계속 누워 계세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표정이었죠. 준호야,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없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이의 대답에 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아빠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어?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없게 됐다고요. 왜 만날 수 없게 됐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안 알려줘서요. 그냥 아빠는 저희를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만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았죠. 책상 위에는 준호의 공부 흔적들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가족 그림이구나. 도연은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와 아이만 그려져 있었거든요. 아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준호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엄마도 아빠가 있으면 덜 힘들 텐데. 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빠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덜 힘드실 테고 저도 친구들처럼 아빠 자랑할 수 있을 텐데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죠. 도연은 벽에 걸린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습니다. 은주가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준호의 돌사진, 첫걸음마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어요. 모든 사진에는 은주와 준호만 있을 뿐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구나.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첫 웃음,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그는 놓쳤습니다. 준호야, 엄마 만나 뵐 수 있을까? 잠깐만요. 엄마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준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더 많은 사진들을 자세히 봤죠. 은주의 임신 사진도 있었고 갓난아기였을 때의 준호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도연에게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아빠라는 존재 없이 이 모든 걸 혼자 해냈구나. 도연은 은주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만나겠대요.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침실이 보였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죠. 은주야. 도연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침대 위의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서은주였죠. 9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은주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죠. 9년 만에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은주야. 도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병색이 역력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은주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도연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회사 일로 왔어. 그런데 준호를 보니까, 그 반지를 보니까, 나가줘. 제발. 은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간청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은주야, 준호가 내 아들이지? 도연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준호는 내 아들이야. 비록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도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키웠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 도연의 목소리에 원망과 그리움이 섞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 무슨 말이야? 내가 김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은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해봐. 내 어머니가 찾아왔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가 너를 찾아왔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아이를 지우고 내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큰 돈도 주면서.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받았어? 받지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넌 재벌가 아들이야.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었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9년 동안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바보야, 은주야. 그런 걸 왜 혼자 결정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해서 뭐해? 결국은 헤어져야 하는 사이인데.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내가 임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마르고 차가웠죠.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가자. 준호도 데리고.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무슨 말이야? 나 많이 아파. 병원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어. 은주의 고백에 도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병이야? 암이야. 췌장암. 이미 많이 진행됐어. 언제부터 아팠어?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치료받을 수 있었잖아. 어떻게 연락해? 9년 전에 이미 정리된 일인데. 정리? 뭐가 정리야?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더 힘들어져. 은주야, 아직 포기하기 이르지 않아?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으면. 이미 늦었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래. 바로 그때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시는 거예요? 준호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엄마가 옛날 친구를 만나서 기뻐서 그래. 은주는 아들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아빠야. 도연이 직접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준호는 놀란 듯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아빠세요? 정말이야. 오랫동안 너와 엄마를 찾고 있었어. 왜 지금 나타났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준호의 질문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너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이제야 찾았어.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준호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은주야, 병원부터 가자. 지금이라도 치료받으면. 돈이 없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게. 돈은 걱정하지 마. 싫어요. 그런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은주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내가 도와주면 또 내 어머니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준호만 힘들어져요. 은주의 말에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이 문제였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9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는 달라. 내가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설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불쌍해서? 아니야. 너희 둘 다 사랑하기 때문이야. 9년 전과 똑같이. 도연의 고백에 은주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도연은 은주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이 심하게 났어요. 준호야, 엄마가 열이 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 엄마가 계속 아파하세요.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도연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었죠. 따뜻해요. 정말 제 아빠 같아요. 준호가 도연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준호를 생각해서라도. 은주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어머니한테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약속해. 도연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병원부터 가봐요. 지금 당장? 응, 더 늦으면 안 돼.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환자가 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준호야. 이제 아빠가 함께 있잖아. 은주는 아들을 달래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9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은주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준호가 구급대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도연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9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죠. 은주야, 괜찮아질 거야.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은주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병원비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았죠. 보호자 관계를 어떻게 적을까요? 병원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입니다. 도연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죠. 도연아, 그렇게 써도 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병실에 배정받고 나서 준호는 처음 보는 병원 환경에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준호는 병실에서 도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준호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왔어요? 엄마가 혼자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의 순진하지만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너희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진짜 몰랐어요? 진짜야. 만약 알았다면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을 거야. 은주는 침대에 누워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죠. 준호야,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그런데 엄마가 아픈데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엄마도 준호가 잘 먹으면 기뻐하실 거야. 그럼 햄버거 사러 갈까? 도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자가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준호는 도연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 해요? 회사에서 일해. 건물 짓는 일이야.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그런 일 할래요.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네. 그런데 아빠 정말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물론이지. 왜? 엄마가 많이 아픈데 아빠가 싫어하실까봐. 준호의 걱정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준호의 밝은 모습을 보니 도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미연이었죠. 도연아, 어디 있니?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네. 병원에 있어요, 어머니. 병원? 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다른 분 도와드리고 있어요. 다른 분? 누구? 혹시 여자? 박미연의 목소리가 예리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궁금한 듯 바라봤죠. 할머니세요? 응, 할머니야. 할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준호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거든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저를 좋아할까요? 물론이지. 넌 할머니의 손자잖아. 도연은 준호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은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검사와 치료로 지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좋은 약도 있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도연은 준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박미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아, 앉아라. 네, 어머니. 오늘 누구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했지? 박미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픈 분을 도와드렸어요. 그게 여자라며? 그것도 젊은 여자? 어떻게 아세요? 내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 혹시 그 여자가... 박미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 말씀이세요? 서은주 말이야.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은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어떻게 은주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가 직접 만났는걸. 박미연의 고백에 도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주를 만났다고요? 언제요? 9년 전에 말이야.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지. 내가 그 여자랑 너무 진지하게 사귀길래 뒷조사를 한 거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헤어지라고 했지. 큰 돈도 줬고. 박미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은주에게 돈을 줬다고요? 아이를 지우고 내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어.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래서 은주가 사라진 거군요. 당연하지. 똑똑한 여자더라. 현실을 알고 포기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였어. 그런 집안 딸과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가문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죠. 사랑? 그런 걸로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니?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박미연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 설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네, 준호라는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에요. 박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내 손자라는 말이니? 그렇습니다. 어디 있어? 그 아이는? 병원에 있어요. 엄마랑 함께. 박미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충격이 컸죠. 도연아, 이제 와서 그 여자랑 무슨 관계를 맺으려고? 사랑합니다. 아직도 은주를 사랑해요. 그리고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안 돼. 넌 이미 최 회장 딸과 약혼이 거의 정해진 상황이야. 그 약혼을 취소할 거예요. 도연의 단호한 말에 박미연은 놀랐습니다. 미쳤니?
협력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미칠 영향은 생각해 봤어? 그런 건 아버지와 상의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도 반대할 거야.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라요.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시거든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앉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어머니가 9년 전에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잘못된 게 아니야. 현실적인 판단이었어. 현실? 어머니의 그 현실 때문에 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 아직 가족도 아니잖아.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은주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요. 그럼 가족 아닌가요?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미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개입으로 잃었던 9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은주와 준호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도연은 긴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주는 많이 나아 보였고,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아빠, 일찍 왔네요. 응, 준호야. 잘 잤어? 네, 아빠 생각하면서 잤어요. 준호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야,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맞으니까 열도 내렸고요. 다행이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은주의 말에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당장 치료 시작하자.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몇 천만 원은 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정말 괜찮을까요? 내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도연은 은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이었죠. 도연아, 회사로 와라. 급한 일이 있어. 네, 아버지. 지금 갈게요. 도연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 엄마 잘 돌봐드려. 네, 아빠. 빨리 오세요. 회사에 도착하니 아버지 김 회장과 어머니 박미연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죠. 도연아, 앉아라.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 9년 전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고? 네, 제 아들입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봐. 무슨 현실 말씀이세요? 넌 이미 최 회장 딸과 약혼이 거의 정해진 상태야.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어. 그 약혼을 취소하겠습니다. 도연의 단호한 말에 박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최 회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어머니, 앉으세요. 김 회장이 박미연을 말렸습니다. 도연아, 이 약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최 회장과의 합작 사업만 성공해도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늘어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은주와 준호가 더 중요해요.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어. 아버지가 훌륭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사람들 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어. 그런 지위가 가족보다 중요한가요? 도연은 어머니와 계속 대립했습니다. 김 회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도연아, 조금만 기다려봐. 최 회장한테 양해를 구해보자. 아버지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신중하게 하자는 거야.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신중하게 하는 동안 은주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거든요. 도연의 말에 김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아픈데? 박미연이 물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라고 해요. 그럼 치료비는 우리가 대주고 따로 살게 하면 되잖아.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어? 어머니, 저는 은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도 정식으로 제 아들로 인정받게 하고 싶고요. 결혼은 절대 안 돼. 박미연은 단호했습니다. 김 회장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뭐? 최 회장이 왜?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자였죠. 김 회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우리 딸이 도영군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빨리 약혼식을 하고 싶다고 조르고 있어요. 김 회장과 박미연은 당황했고 도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님, 저희가 말씀드릴 일이. 김 회장이 말하려는데 박미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도 빨리 약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약혼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장소는 롯데호텔로 잡았습니다. 최 회장의 제안에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 저는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최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결혼할 생각입니다. 도연의 폭탄 선언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미연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회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약속된 일인데.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 저희가 아들을 잘못 교육했습니다. 김 회장이 사과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죠.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최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젊은이가 사업을 장난으로 아는군요. 최 회장은 화가 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님, 기다려주세요. 김 회장이 막았지만 최 회장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도연아,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있니? 박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인생을 되찾은 게 아니라 망친 거야. 이제 최 회장과의 모든 사업이 틀어졌어. 그럼 다른 파트너를 찾으면 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계약서까지 준비된 상황이었어. 김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아, 그래도 너무 성급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신중하게 접근하는 동안 은주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미연이 물었습니다. 은주와 결혼할 거예요. 준호도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절대 인정 못해.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도연은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도연아, 잠깐. 김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니? 네, 9년 전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고, 네, 확신합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연이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우리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아들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자.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해요? 회사보다 가족이 중요해. 김 회장의 말에 도연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여자가 완전히 나으면 정식으로 결혼해라. 그리고 손자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자. 정말요? 물론이지. 내 손자인데 왜 못 보고 살아야 해? 하지만 박미연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미연아, 이미 일어난 일이야. 받아들이자. 싫어요.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요. 박미연은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야. 특히 손자를 보면 말이야. 김 회장의 말에 도연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은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해. 모든 걸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알겠다. 그럼 병원에 가서 그 여자부터 돌봐라. 도연은 아버지에게 깊이 인사를 드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은주와 준호와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어머니라는 큰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준호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도연은 차를 세우고 택시를 잡아타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상태가 어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어요. 피도 토하시고. 준호가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울지 마, 준호야. 아빠가 금방 갈게.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들이 은주를 응급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죠. 준호야, 괜찮아? 도연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요. 갑자기 쓰러지시고 깨어나지 않아요. 괜찮아질 거야. 여기는 좋은 병원이야. 도연은 준호를 달래며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암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진행된 거죠? 사기 초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어요. 의사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죠?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들의 사랑이 있다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도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인데 또 잃어야 한다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항암 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가고 난 후 도연은 준호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죠. 엄마, 깨어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은주의 목소리는 매우 가늘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준호를 놀라게 했네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아프니까 그런 거지. 도연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치료받으면 나아진다고 하셨어.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주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힘내자. 도연아, 만약에 내가 그런 말 하지 마. 넌 반드시 나아질 거야. 도연은 은주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를 부탁해요. 만약에 제가 못 일어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세 명이 함께 살 거야. 하지만 은주는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알겠어. 하지만 넌 반드시 나아야 해. 그때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준호야. 엄마가 빨리 나와서 같이 놀러 갈 거야. 은주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말요? 놀이공원에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도 함께 갈 거야. 와, 좋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은주와 준호가 잠든 사이 그는 복도에서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막 찾은 가족을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은주를 살려야 했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서라도 치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에 병실로 돌아오니 준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잠 못 자요? 응, 조금 걱정돼서. 저도 걱정돼요. 엄마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엄마를 꼭 낫게 해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엄마랑 준호를 지켜줄게.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준호가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아들의 체온을 느끼며 도연은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이 되자 은주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은주를 보며 도연과 준호는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아파요,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아파. 이 주사를 맞으면 엄마가 건강해져.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주야, 힘들면 말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은주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도연은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회사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은주와 준호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어머니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도연아,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내일도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우선이야.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도연의 확고한 답변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9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도연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죠. 도연이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과의 약혼 파기로 중요한 협력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게다가 후계자인 도연이 병원에만 있어서 중요한 업무들이 마비되었어요. 김 회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회사에 나와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회사가 큰일이야. 내가 나타나야 해. 은주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요?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김 회장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은주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은주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은주 씨. 오랜만이네.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김 회장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야. 김 회장이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김 회장은 준호와 이야기하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손자가 자랑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 손자 맞아요? 당연하지. 넌 김 회장의 손자야. 와, 정말 좋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죠? 은주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김 회장의 대답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정말요? 어머니는 반대하겠지만 나는 내 편이야. 가족이 제일 중요해. 김 회장의 말에 도연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은주 씨가 병을 이기고 나으면 정식으로 결혼해라. 그리고 준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자. 김 회장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저 아이는 내 손자잖아. 당연히 우리 가족이야.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넌 김 회장의 손자니까.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미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박미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 당신까지 이 상황을 부추기는 거예요? 미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박미연은 흥분했습니다. 가문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박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연은 준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손자였거든요. 도연을 많이 닮은 모습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래, 내가 할머니야. 박미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손자 될 수 있어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박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아, 손자를 봤으니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 김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죠. 하지만 그 여자는 달라요. 박미연이 은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연 씨에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피해? 지금까지도 모자라서 또 우리 아들을 휘둘러 놓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연이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픈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알겠어? 저도 알아요. 엄마가 아픈 건 아빠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아픈 거라고요. 준호의 말에 박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연아, 이제 그만하자. 이미 벌어진 일이야. 김 회장이 아내를 달랬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도연이 편이야.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박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까지 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반대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는 거야. 오른편? 그래.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옳은 거야. 박미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반대편에 서니 외로웠죠.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힘들게 해드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미연은 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래. 박미연이 무릎을 굽혀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랑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럼 넌 할머니의 첫 번째 손자잖아. 박미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혈육의 정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와, 정말 좋아요. 준호가 박미연을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박미연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죠. 도연아. 박미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9년 전에 잘못했어.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과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때 너희가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막았어. 가문 체면만 생각했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미연이 은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손자까지 못 보게 했으니. 박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준호가 박미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지금까지 못 봐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많이 놀아요. 준호의 순수한 모습에 박미연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이제 반대하지 않을게. 은주 씨와 결혼해라.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대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손자도 제대로 돌봐야지. 박미연의 제안에 모두가 기뻤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은주가 감격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내가 늦게나마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 치료 경과가 좋네요. 이대로 가면 퇴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가족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환자분 의지도 강해지셨고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2주 정도 더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엄마가 집에 올 수 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어. 도연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박미연은 병원에 자주 나와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 손자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려드릴까요? 정말? 할머니 그림을 그려줄 거야? 네, 아름다운 할머니 그림이요. 준호의 말에 박미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김 회장도 자주 병원에 와서 손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돼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했어.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최 회장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김 회장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니 오히려 일도 더 잘 풀렸어요. 2주 후
은주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암세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엄마,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준호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 거야. 은주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도연은 은주와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집이 될 예정이었어요.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넓은 거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은주는 9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에 눈물이 났습니다. 박미연이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은주야. 많이 힘들었지?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이제 우리 가족인데. 박미연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착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정말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빠, 이제 정말 헤어지지 않는 거죠? 준호가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좋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며칠 후 도연과 은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도연아, 행복해? 김 회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박미연도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네, 꼭 건강해질게요. 결혼식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놀이공원 가는 거 맞죠? 준호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했잖아.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도현, 은주, 준호, 그리고 김 회장과 박미연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타자. 김 회장이 손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할머니, 솜사탕 사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건 다 사줄게. 박미연도 손자 바라기가 되었어요. 도연과 은주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은주야?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9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미안해요, 도연아. 그때 혼자 결정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함께니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찍어요. 준호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 사진 찍자. 온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은주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놀라는 회복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완전히 나으셨네요. 정말요? 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은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나았어요? 준호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는 건강해. 와,
정말 좋아요. 준호야, 이제 동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도연이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동생이 생겨요? 글쎄 어떨까?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배를 만졌습니다. 설마.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올 예정이야. 은주의 고백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준호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래, 내가 형이 되는 거야. 좋아요. 제가 동생을 잘 돌볼게요. 몇 달 후, 은주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준호는 자상한 오빠가 되었고, 온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더욱 행복해졌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어때요? 은주의 은자와 연결되게. 박미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김서연. 그렇게 도연과 은주의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한때는 무너진 듯 보였던 사랑이 다시 꽃을 피웠고 가문의 벽도 허물어졌어요. 9년의 이별을 겪었지만 그 시간마저도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고 은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도연은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김 회장과 박미연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